전에 여기 이제 우리 5층에 기공소 다니는 아저씨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유튜브로 본대, 내 거를. 보고 작년에 묘가 한 100개 넘는 공동묘지 같은 거를 샀대요, 임야를. 그래서 짜뭐 좋느냐, 좋으냐. 그래서 일단은 한 기당 20만원씩 달라 해봐라. 뭐를 하는지. 내용용 보내가지고 한 기당 20만원 매달 월세를 달라 해봐라. 어떻게 답이 오는지. 그럼 주겠다는 사람은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소송을 하면은 예로 만평이다 지가 쓰는 것이 뭐 50평이다 그러면은 면적 비율 하면은 별로 안 나올 거거든요.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1.5%밖에 안 되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용용 보내가지고 한 기당 20만원씩 돌아 이래가지고 월 그럼 100개 10개면 얼마면 간다냐. 100개 뭐 2천만원. 그 사람은 이제 끝나서 뭐 이제 노후 이제 연금 만든 건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10만원씩 깎아줘도 연 뭐 월 한 1,000만원씩 이렇게 될 거고, 뭐 절반 안 돈다 해도 월 500 정도는 그냥 가뿐히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죠? 저가 이장해가지 않은 이상은 들어올 거니까 뭐 잘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유튜브 깜 놀랬대요. 그런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판례가 바뀌어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오늘 맞추고 가시면은 경매 물건을 찾든지 묘가 한 100개 있는 거, 공동묘지 같은 거, 그거를 임야가 싸게, 그건 싸게 놀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판다고. 뭐 돈도 안 되는 거 저거 뭐 맨날 뭐 묘가 좋은 말 시켜주고 하면서, 그지? 싸게 사가지고 한번 내용 좀 한번 보내보세요. 자, 그렇고 오늘은 이제 이 131기는 9회차인데 지난번에 이제 130기로 들으신 분이 있어요. 그럼 요분들은 이제 18회차 종강이 됩니다. 오늘. 그럼 종강하셔야 되고, 종강하시는 분은 그냥 종강하지 마시고 재수강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종강을 하시면은 제가 강의한 거를 한 40~50% 정도 겨우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재수강 하시면은 이제는 많이 압니다. 건전한권 설정도 알고 대항력도 알고 해가지고 한 70~80%까지 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머릿속에 잘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지금 가시면은 이제 또 알듯 모르듯 이럴 때 쏙 빠져버리니까 좀 어려워요. 굳이 재수강이 또 힘들면은 요 책이 있습니다. 책 요게 5권 해놓은 게 있거든요. 해놨는데 요거는 여러분 기수 한 기수 책입니다. 여러 125기 뭐 이런 거다죠. 기수 책이니까 5권을 여러분은 25만원에 사도록 해놨으니까 그걸 하시면 되겠고, 건당 5만원, 일반인은 이제 건당 6만원 하는 걸로 오늘부로 내놨습니다. 오늘부로 건당 6만원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건당 한 5만원 정도 해서 5건을 구입하셔가지고 한 25만원 투자하셔가지고 집에서 부지런히 또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자료 같은 것도 체크도 하시고 이렇게 보셔야 되지, 그냥 귀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은 우리 법정 지상권 했죠. 했고, 오늘은 이제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NPL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부실채권, 뭐 은행에 건전한권을 매입해서 은행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시간이 지금 소리 잘 들립니까, 부원장님? 네. 시간이 지금 이제 없기 때문에 양은 많고 저는 마음이 급해요. 오늘 유치금하고 끝내려 했는데 유치금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NPL 또 수업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NPL도 모자라니까 유치금 좀 줄이고 NPL 좀 조금 주고 이래서 이제 종전에는 유치금 하루, NPL 하루 했는데 이거를 2개를 뭉쳤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움직여야 되겠죠. 자, 한번 봅니다. 자, 그럼 유치권을 비하면 어떤 점이 있느냐, 좋은 점이 있느냐, 좋은 점은. 자, 이런 거 쉽게 말해서 1001호도 10억이고 1002호도 10억인데 1002호가 경매가 나왔어요. 경매가 나왔는데 유치권이 5억이 신고됐어요. 공사를 내놔라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유치권이 딱 해서 겁이 나서 4억에 받았어요. 4억에. 그래서 받았는데 알아보니까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점유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은 10억짜리를 옆에 1001호는 10억 주고 일반 중개로 샀는데 나는 4억 주고 샀으니까 여러분이 경매비한 효과 확실하는 거죠. 자,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잘 들으세요. 자,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은 2번에 보면요. 1페이지 2번에 보면은 유치권 신고된 아파트인데 서울의 서초구에 2억을 투자해서 24억 벌었대요.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황입니다. 이게 정춘진 변호사라고 국내에 뭐 유명한 또 변호사가 있어요. 그쪽에 그분이 유튜브로 보니까 이제 자기 올라온 거를 한번 본 겁니다. 이거 참 보시다 어떤 이야기인지 10억 8,300에 낙찰받고 현재 시세가 34억이고 서초구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2억 가지고 괜찮은 거죠? 사례가 한번 봅니다. 14에 32886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밑에 10억 8,300 그런 거 있죠? 요 아파트입니다. 요거. 자, 여기 서초구 반포동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런 아파트입니다. 근데 건물 면적이 좀 크네, 그죠? 면적이 좀 큽니다. 자, 근데 지금 21억짜리입니다. 지금 한 35억, 40억 가까이 가는데 21억짜리인데 10억 8,300원 낙찰받아요. 이게 받습니다. 자, 요 아파트입니다. 요 아파트에 이제 좋은 아파트 있는가 봐요. 요거를 낙찰을 받는데 문제는 내가 물건 맹세서에 뭐 있겠죠? 뭐 있겠죠? 여기 보니까 자 보니까 해놨어요. 임차인이 주장을 하는데 자 하여튼 주식회사 백야건설에서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있다. 서울고법에 판결이 있대요.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수행 판결이 있대요. 성수행 판결. 유치권 신고가 이게 지금 보기에는 한 23억 뭐 이래가지고 뭐 성수행 판결이 있대요. 일반인이 더 힘들죠. 서울 그것도 고등법원이니까 이렇게 이제 고등법원에 있는데 성수행 판결인데 그러면 요거를 요번에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느냐. 이제 결론은 요 낙찰을 받아가지고 2억 가지고 9억은 대출받았대요. 9억을 대출 받고 자기 돈 2억 투자해서 요 잔금을 치렀대요. 치르고 자 우리 유치권은요. 지금 신고를 누가 지금 주장하죠? 유치권 아까 전에 뭐 건설업체죠 이게. 그죠? 여기 보니까 서울 고등법원 해가지고 나니까 고등법이죠. 그 다음에 법인입니다. 그죠? 이 건설회사죠. 건설회사서 신고한 건데 여기 보면은요. 여기 호수에 누가 살고 있느냐. 자 우리 해낭조사서를 보니까 집행관이 3번을 가면은 공짜 가는 게 아닙니다. 사진 다 찍고 해요. 자 요때 유치권자가 기록이 없으면은 굉장히 거의 패소 확률이 90%입니다. 자 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102호인데 102호인데 누가 산다고 지금요? 임차인 살죠. 자 그럼 임차인인데 이거 보니까 102호에 임차인 장씨 가족이 살고 있다. 자 그럼 이 장씨 가족이 살고 있대요. 여기에 102호에 누가 산다고요? 장씨 가족 이러면 안 되고 아까 그 건설업체 직원이 유치권 받기 위해서 주장하고 있다. 그 점유하고 있다. 이래야 되는데 이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점유를 안 하고 있죠. 점유 안 하고 있으면은 요거는 깨지는 겁니다. 유치권을.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이제 막 공동 투자했는 거 모르겠는데 하여튼 2억을 투자해 가지고 제도 좋아. 이때 뭐 대출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강남이 서초라서 그런지 자우전 10억 낙찰 받아가지고 대출 9억 받고 잔금 치르고 소송해서 깨피고 이래가지고 뭐 들어간 거는 꼬작 2억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지금 30억 전신 한 20억 되는 소유자가 됐다. 그냥 재밌는 사례죠. 재밌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히 집행관의 현황조사서에 임차인이 살더라. 그죠? 임차인 살더라. 말입니다. 그래 누가 사느냐? 장신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고 이게 진술하더라. 이 말이 지금 이건 아주 중요한 서류거든요. 이거는 집행관이 만드는 이 보고서는 우리 공무 쪽을 일하다가 만드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판사까지 결정 올라가거든요. 이게 물론 사법보장은 이제 정결하겠지만은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갈 때 그냥 들르들 갔다 안 옵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까 세부인화 갔었죠. 세부인화 갔는데 그때 유치권을 주장한 사람이 없으면은 그거는 깨진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그래요. 판결문에 그거를 많이 인용합니다. 판결을 보면은. 자, 일단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치권이 고법의 판결인데 불구하고 깼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깰 것 같아요. 그래서 점유가까지 장시 가지고 있었죠. 그것만 봐도 일단은 깨질 확률이 많다. 그래서 1심에서
인도 명령 신청했더니 기각이 돼버렸대. 아, 이거는 유치권 고법까지 판결이 있는 건데 1심에서 막 인도 명령 그 인용하기는 좀 어렵다. 라고 2심 갔는데 2심에서 점유하지 않았다는 이런 항목이 아까 있었죠. 점유를 장신의 가족이 있었고 짜고 이래갖고 이제 막 상을 써가지고 바로 임용이 돼가지고 임용이 돼가고 집행을 하는 게네 3심 제한고 붙어가지고 결국 우리 낙찰자가 이겼다. 자본금 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중국 한번 배우면 좋겠죠? 자, 그러려고 하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를 하셔야 이제 그게 가능한 이야기지. 자, 넘어갑니다. 요와 비슷한 것이 최근에요. 뒷페이지 보면은 서초구 반포동에 여기 이제 공매가 나왔어요. 공매가. 이게 얼마까지 떨어진다 하면요. 요게 아주 뭐, 저거 한번 봅시다. 그럼 공매에 가서 보면은, 자, 이런 사례가 간간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겁이 나서 여러분들 잘 접근할 건데, 자, 봅니다. 이래갖고, 이제, 낙찰이 되고, 기타 넣어볼까요? 자, 나오네. 자, 우리 서초구 반포동에 유치권 했다죠. 유치권.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 별도 등기. 별도 등기는 옆에 경매문건을 띄보면은 경매된 거, 요거 별 문제 없었어요. 내가 보니까. 없었고, 요거도 후순위 임차인 문제 없고, 문제는 요겁니다. 유치권인데 한번 봅니다. 요 보면은, 유치권이 여기 이제 그 서울에 아주 요거 유명한 여기 소래마을인가 설해마을인가 하는 요 반포 중학교 대법원 뒤에 그죠? 대법원 뒤에 서초역에서 가까워요. 대법원 서초역 대법역 있죠? 대법원 조금 여기 이제 보면은 아주 유명한 이 이제 동네가 있습니다. 이게 자 여기에 이제 아르더 빌인가 여기 이제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유치권이 그 당시에 지금 온비드에서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온비드 유치권이 여기 보면은 자 있네. 수정 자 잘 보세요. 본점에 온비드 가니까 온비드 하단에 쭉 내려오니까 공고 후 수정 내용 그런 거 있죠. 그럼 수정 전에는 이게 8억 8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자까지 또 붙여갖고 막 9억 2,800 조금 증가됐어요. 하여튼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제 뭐 유치권 신고하는데 서류가 넣었겠죠. 넣었는데 서류를 제가 조금 검토를 해보니까 이 자기들이 이제 유치권이 신고됐대요. 명령에서 신고 8억이 있으므로 조심하세요. 토지 별도 등기 요거는 뭐 제가 보니까 별 문제 없으세요. 자 이렇게 됐는데 판결문을 우리가 제가 요거를 판결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연락했어요. 여기 자산관리공사에 여기다가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했더니 요 직원이 받더라고요. 일할 직원이. 그래서 유치권 신고가 됐는데 이 신고된 요거 판결문을 좀 받을 수 없느냐 이랬더니 그거는 줄 수가 없대요. 자 그러면은 그 판결문의 사건 번호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 않느냐 이랬더니 그건 알려주겠대. 그래서 이제 2심 거를 내가 받았어요. 2심 번호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고가 누구 피고와 함께 내가 생각한 그대로 원고 피고가 딱 맞더라고. 그래서 이제 2심자 자 우리 사건 번호 받으면 우리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할 수 있죠. 자 해가지고 받은 것이 요겁니다. 요거 요 판결문을 보니까 유치권 확인 청구에 소해가지고 원고는 아까 이제 주장한 사람입니다. 뭐 9억 얼마 주장한 사람이고 피고가 있는데 변론 종결이 무변론 종결이 뭡니까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무변론 종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고가 유치권 뭐 10억 있다고 소송 걸었는데 피고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막 판결입니다. 많이 싸운 것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판결을 보니까 판결서 보니까 무변론 선고라. 그러면은 피고도 안 나오고 어찌 보면은 뭐 좀 뭐랄까 좀 허위 가장 유치권의 확률이 많아요. 허위 가장. 그래가지고 요게 낙찰이 12억짜리가 10 얼마짜리도 이게 원래가 이게 금액이 큽니다. 이것도 금액이 처음에는 17억 4천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6억까지 이렇게 막 떨어졌어요. 17억 4천짜리가 우리 교재에 보면은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6억 900까지 떨어지니까
그 한 11억 떨어져버렸죠. 떨어지니까 아까 이제 11억 뭐 아까 요 유축 얼마고 9억 얼마 됐죠. 돼가지고 여기 이제 누가 낙찰을 3명이 들었습니다. 받았는데 낙찰 받고 뒷날 뭐 체납세고 좀 갖고 쟀는가 하고 막 공매가 취소돼 버렸어. 이한 이유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낙찰자가 막 아까 그처럼 이제 다시 소송 잔금 치르고 소송에서 깨비면은 한 20억짜리 아파트 주인이 되는데, 자 6억 얼마 낙찰 받아가지고 20억짜리 아파트 주인 되면 괜찮은 거죠. 유치권 10억 좀 깨버리고 그러면 괜찮은 건데 그만 뒷날 취소가 돼버렸어요. 특히 돼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것들이 이제 지금 보면 서초구의 경매 하나 공매 하나도 보면은 다 유치권 싸움입니다. 유치권. 그래서 판결문이 있어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럼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유치권에서 자기가 판결도 받아보고 판결서도 1, 2, 30이 있으면 다 받아보고 다 검토를 해서 요거는 깰 수 있겠다 그러면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유치권 소송 아까처럼 짜고 치는 곳도 있죠. 무변론 샀고 뭐 저끼리 막 공장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소송이 저끼리 막 유치권 10억 있다 판결 있다 이래 해도 은행에서 나중에 유입해가지고 소송에서 또 깨집니다. 낙찰자들이 깨가지고 입증 책임 저거 해야 되거든요. 다시 저끼리는 몰라도 또 낙찰자가 또 틀리잖아요. 피고 원고 틀리니까 낙찰자가 원고 돼갖고 또 싸움 해가지고 그걸 깨뜨릴 수가 있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저는 뒤에 나옵니다. 좀 더 경남은니까. 자 그래서 요거에 너무 막 고법 뭐 대법원 뭐 하여튼 아까처럼 이렇게 무변론 선고 사고 이런 걸 잘 보셔가지고 허점을 찾아야 돼요. 찾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보입니다. 그죠? 공부한 만큼. 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거는 서울의 이제 서초구 아파트 2개 이야기고요. 우리 창원에도 여기 보면은 이제 창원에 우리 대동 프라임 하우스가 있어요. 대동 주택의 프라임 하우스 어디 있나 그러면요. 뒷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이게 이제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되냐면 2층 지하 1층 그 다음에 1층 2층 앞마당 뭐 이렇게 뭐 70평 주고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대지권이 100평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아파트 뭐 대지권 개발자 10평에서 15평이 안 되는데 요거는 대지권부터 벌써 100평이라 물고 있는 자기 땅에 그죠? 여기 이제 한 3층이나 이 3층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보통 아파트는 옆으로 가잖아요. 75평 그러면은 옆으로 가잖아요. 그 요거는 지하에 25평, 1층에 25평, 2층에 25평, 앞마당 뭐 한 75평 이런 식으로 이제 니은자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요거는 자 이게 한 87세대가 있는데 이 대동주택 건데 요게 이제 공매가 터졌어요. 공매가 한번 봅니다. 요것도 공매인데 온비더 자 일단 구독션 가봅시다. 보기 쉬우니까 구독션에 가서 요 번호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요 보면요 요거는 이제 대지권이 거의 99평 그죠? 0.3을 곱하니까 99평 건물은 한 뭐 한 70평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10억짜리가 3억을 떨어졌어요. 3억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경남대학교에 행정대학원에 이제 부동산 법무학과 있습니다. 부동산 법무학 석사과정이 있는데 제가 그 7년 강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제자인데 이 친구가 이제 활천 그런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낙찰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 3억 5천까지 떨어졌는데 낙찰을 3억 8,400에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고 이제 잔금 낸 영수증이 나오거든요. 10% 낸 것도 나오지만은 이제 온비드니까 잔금을 치르고 영수증이 나오는데 그거를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해갖고 뒷날 아침 새벽에 자기 이삿짐을 싣고 인부를 데리고 문을 땄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게 유치권이 요 보면 요것도 많거든요. 유치권이 지금 재산 명시해 보면은 유치권이 요 보면 있죠. 본건의 유치권 신고가 조경회사에서 9억 8천 그 다음에 싱크대 회사에서 2억 7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찾아보면은 여기 이제 온비드 가면은 이게 또 있습니다. 조경회사에서 있고 요 보면요 조경회사에서 9억 8천 그 다음에 다보스라는 싱크대 회사에서 2억 7천 그 다음에 상하도장개발에서 11억 이렇게 해서 한 20억 넘게 이리 뭐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좀 젊어나니까 자기가 한 2주 잠복을 했대. 잠복을 했는데 개미 한 마리 안 들어가더래. 그래서 저게 이제 점유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잠금을 치르고 뒷날 바로 그냥 밀고 이제 자기가 점유하고 딱 끝내려고 집만 들어가면 끝났으니까 끝내려고 딱 들어가니까 문을 따니까 안에서 쇠꼼이 울어가지고 경찰서도 오고 쇠꼼에서도 오고 난리가 났어요. 니 누구냐? 내가 잠금을 치른 소유자다. 들어가고 싶은데 너희들이 왜 막나? 이라고 짐을 열었어요. 일단 짐을 넣고 이제 아까 3명 그 업자가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했는데 결론은 이제 이런 겁니다. 등기부로 보면요. 등기부로 보면은 자 이랬어요. 우리 등기부 등본 봅니다. 등기부 등본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한 장짜리 있죠. 요야 요겁니다. 그럼 요거 보면은 이제 옛날에 공매는 압류해가지고 의창구청에서 이 공매인 겁니다. 이게 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문제는 점유죠. 판사님이 점유를 언제부터 했어요? 너가 원고가 저쪽이니까 언제부터 했어요? 우리는 2011년 4월 달에 요때 우리 감류도 하고 여기에서 우리 세콤에다가 세콤 계약서까지는 세콤 뭔갑니까? 세콤 경비사 있죠. 간접 점유가 되니까 우리 직원이 있기는 그렇고 그래서 간접 점유해서 계약서도 우리가 만들고 그때부터 점유를 지금까지 뭐 2년이고 3년이고 해왔습니다. 계약서 돈 주고 해왔다. 그래서 딱 발목 잡혀버렸어요. 프롬이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 경공매는요. 경매는 간단히 말하면은 이미 경매 우리 등기부 찍히죠. 그 이전부터 점유 이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공매 같으면은 아마 여기에 공매 공고라고 붙을 거예요. 공매 공고. 그죠? 그러면은 좀 더 좋은데 옛날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러면은 압류 이전, 그러니까 자기는 요때부터 했다. 이러면 안 되고 요거 조금 전에 압류되기 전에 압류는 압류 처분 금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압류 처분 금지의 효력이 발생이 되면은 그 뒤부터는 모든 올스톱입니다. 경매에서는 그 뒤에 뭐 저에게 예로 소액보증을 받기 위해서 점유신고가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압류 처분 금지 효력이 임의경매 강제경매 찍힌 날 그날로 보면 되고요. 이는 압류이기 때문에 의창구청에 13억 7억씩 안 된 게 있습니다. 13억 전체 해가지고 그때 압류 찍힌 압류 처분 금지 효력 그죠? 압류 처분 금지 효력 발생 그죠? 처분 금지의 효 발생하기 전부터 예로 가면 2010년도 연말에 직원이 점유를 하다가 한 3개월 4개월 하다가 힘들어서 세콤에 맡겼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프롬을 감류하면서 점유하고 세콤에다 이래가지고 깨졌어요. 결론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은 아차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또 말을 잘했으면 그 변호사한테 물어보든지 언제부터 그 실무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맨날 이제 막 법리만 외우고 이러니까 실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변호사들을 의뢰하면은 또 현장도 안 가본다고요. 안 가보고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그냥 서류만 보고 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야기만 듣고 저서 4월달 듣고 내가 변호사면은 그러면 압류 뒤면은 좀 문제 있다. 그럼 압류 전에 우리가 점유했다고 이야기를 하자 일단은 하고 세권 맡긴 거는 4월달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냥 4월달부터 이제 세권 맡기면서 점유했다 이래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깨져버렸어요. 깨자고 우리 수강생이 제자가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10억짜리인데 3억 8천에 한 6억 정도 6억 최소 6억 정도는 싸게 산 겁니다. 싸게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치권을 잘 배우시면은 이제 이렇게 재미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알죠? 많이 떨어졌다 했다. 유치권 신고 들어온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거를 전문 변호사들하고 의논을 거쳐가지고 깰 수 있다 하면은 일단 저가 받아야 되겠죠. 저가를 받고 아까도 이제 여기도 보면은 여기 저가로 받은 거예요. 요거도 저가로 여기 이제 서초구 요거도 여기서 여로 9억 2,800 한 9억이죠. 그럼 요 6억이니까 더하면 얼마입니까? 여로 10억 10한 6억 되겠죠. 16억 되니까 여기 아까 전에 감정이 얼마 든 먹었다. 아까 10 이게 아까 감정이 15억인가 16억 가까이 됐어 이게. 요게 17억 됐나? 17억. 그죠?
그래도 뭐 거의 괜찮죠. 막 혹시 물려도 고마 CC를 샀다 이러면 17억 4천이다. 내 기억하기로 17억 4천이니까 요놈 더해도 막 CC 주고 샀다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깨면 뭐 됩니까? 완전 반값에서 뭐 반 이하서 산 거죠. 또 강남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가격도 막 그냥 급상승돼 가지고 막 지금은 뭐 한 20억 되겠죠 최소. 자, 여름자 사건의 세계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세계를 들어보면은 유치권이 성립된다 해도 자 이래 점유자가 저 표시해놨네 그죠? 어창구청. 그럼 저거는 점유를 요때 쭉 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은 제가 올려놨어요. 우리 판결문 다음 카페에 보면은 황경진 경매 전문학원의 자유 게시판에 669에 요 판결을 올려놨습니다. 프라임하우스에 보시고 공부를 좀 깊게 하실 분은 보세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또 봅니다. 4번은 신축 공장에 7억 7,500 하고도 공사 대금을 완료하고도 100% 떼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서로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점유를 잘해야 돼요. 점유를 잘해야 되는데 자 봅니다. 12에 200번. 자, 어느 날 어떤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뭐 내가 물론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인데 요 공장에 있는데 여기 공장에 여기 자기들이 지금 유치권 때문에 한 7억 7,500인가 못 받아서 지금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대요. 공장 경매 들어갔고 지금 이제 1, 2, 3차 막 진행되고 그래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왔는데 그냥 퍼뜩 보니까 공장이 지금 뻥 뚫렸죠 지금. 경비가 없죠 지금. 경비하는 모습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보통 보면은 뭐 유치권 행사 중 하고 프랜카드 붙이고 컨테이너 갖다 붙여놨고 직원이 상주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상주를 하면서 직원이 막 수염도 기르고 라면도 끼리 먹고 맨날 자고 눕고 자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 전혀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요거 뭐 있긴 있네. 자,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럼 뭐 한번 보자 하고 해랑 좋아서 딱 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보니까 요 말고 쭉 보니까 해놨어요. 여기에 말고 요 본 게 있네. 인터 종합건설 해가지고 요 본 게는 7억 7천을 받기 위해서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숨 났어요. 야, 그때 집행 왔을 때 다행히 딱 기록이 됐구나. 이러면은 대출이 은행도 그렇거든요. 은행도 제가 또 이제 유치권 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유치권 신한 진작할 때 제가 여기서 은행에서 경매 무료 특강한다고 제가 여기 경매 컨설팅 법원 앞에 두드려 죽을 뻔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저거 뭐 노하우를 다 가르쳐 내려가지고 은행 지점장이 서수 내려가지고 뭐 경매 무료 특강을 저 신문에 있죠. 저 왼쪽에 있네. 매일경제 붙는 거. 저 그때 붙여놓은 거거든요. 왼쪽 제일 있잖아 저게. 그때 나온 기사인데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공짜 뭐 다 가르쳐 주고 뭐 저거 먹을 거리 다 뺏기빈다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유치권을 대출이 안 되니까 잘 안 되거든. 유치권 신고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대부처장한테 합니다. 대부처장 이 낙찰 받고 올 때 유치권 가지고 자꾸 시비가 걸릴 건데 자 이렇게 현황조사에 이 업체가 언급이 되면은 유치권 신고한 사람이 언급이 되면 절대 해주지 말고 저녁에 나오고 오늘 서있어 마치고 하면 되는데 언급이 없다. 아까처럼 언급이 없다 하면은 이게 빠있다 하면은 대출 해라. 대출 해준다고 그냥 서명해줘라. 내가 하부양할 때 네가 답을 줘줘라. 그렇지 않대. 알겠죠? 그럼 요거는 대출 해준다고 해야 되는 거 안 해준다고 그러죠.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숨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온 거는 여기 이제 직원이 나한테 온 거는 아마 한 이쯤 온 것 같아요. 이쯤 나한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 중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점유를 잘하고 있죠. 내가 물어봤어요. 현황 조사서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었으니까 일단 통과됐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안 하고 있대. 왜 안 했더니 아니 원장님 우리가 공사하고 7월 7일 못 받아서 다 그치 우리가 공사 다 한 거다 이게 맨 땅에 공사한 건데 돈 못 받을 리가 뭐였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 참 너희들이 법리를 너무도 모르는구나. 너가 공사를 그러면은 옛날에 소유자한테 돈을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 도급이 아닙니까? 이거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부도나고 없잖아 이거 못 받으니까 이거 낙찰자한테 받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낙찰자한테
그러려고 하면 점유를 붙들어 매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와, 니 큰일 났다. 당장 오늘 직원을 파기 싫어. 시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계속 보러 올 건데 보통 이래 막 보러 오죠. 이쯤 되면. 그때 한 이쯤 일이 됐으니까 빨리 직원을 상주시키라. 내가 그것도 당부를 했어요. 안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낙찰 받으면은 너가 7억 7,500원 너거는 10원도 못 가간다. 그래 알고 부지런히 점유를 직원이 상주하듯이 상주. 알겠죠? 그럼 상주가 뭐냐 그러면은 나중에 물어볼 때 어떻게 점유했어요? 이러면은 아 우리 직원이 그 상주를 했습니다. 봉급을 받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 이러면서 상주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매일 그냥 뭐 가서 사진 찍으면 더 좋겠죠. 달력 하나 넘기면서 오늘 사진 이러면서 계속 하면 더 좋고 안 그러면은 이런 걸로 많이 찾아요. 전기 2년치 뭐 영수증, 수도 가스 영수증, 그 다음에 심심하니까 경비원도 매력 있으니까 테레비 뭐 수산 뭐고 수신료가 그런 영수증 이런 거를 소송 때 자료로 내놔야 돼요. 신문구독 영수증 이거 아니면 되죠. 2년 동안 이런 거 내놔야 되지. 아 우리 뭐 내 사장님이 뭐 한 번씩 들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잘 있는가 보고 뭐 누가 돈을 뭐 부산하지 않는 이런 거 보고 왔습니다. 그거는 점유가 아닙니다. 직원이 상주하듯이. 요새는 또 간접이 되니까 정 그게 하기 싫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세콤에서 맡기면 됩니다. 문을 다 걷어 잠가고 잔물통 잠그고 경비 용역에서 간접 점유가 되거든요. 직접 점유 말고 그것도 되니까 세콤 맡겨가지고 정확하게 딱 점유를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찌 됐느냐 7억 7,500을 공사 다 해놔갖고 그 제가 이제 소송 사건번호 찾아가지고 이리 보니까 정덕현 씨가 낙찰자인데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 피고가 항소를 했는데 1심이 져가지고 기각이 돼버렸어요. 결론은 7억 7,500 10원도 못 받고 그만 인도를 해줬다. 건물로 가줬다. 그럼 뭡니까? 공사 부지런히 하고 10원도 못 받고 나가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업체는 언제부터 점유해야 되느냐? 보통 물어봐요. 굳이 하락하면은 집행관이 오는 날에 자기 유치권 신고한 사람이 언급이 된다. 일단 요거처럼 언급이 돼야 되는데 최소한도 언급이 돼야 되는데 언급이 안 되면은 그거는 백날. 낙찰자는 막 변호사잖아요. 사가지고 이렇게 소송이 붙으면은 전부 다 판결문을 보면요 뒤에 있는데 집행관이 갔는데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갔는데 가니까 뭐 아무도 없고 사진을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이런 게 높이면은 백날 공사 100억 해보았어요.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점유 안 하는 유치권은 있을 수 없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봅니다. 법령 보시다. 무슨 양이 나오는 거? 5번에 보면요. 유치권이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민법에 보는 게 나와요. 민법에 320조 이렇게 보면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취할 권리가 있다. 자, 변제기 하는 건요. 우리 경매에서는 이미 경매 이전에 공사 완료돼야 돼. 그죠? 완료돼갖고 변제기가 들어와야 되지. 경매되기 전에 3분의 2 건축이 되고 경매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중후됐다. 이거는 변제기가 경매돼야 되죠.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경매 전에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준공이 날 정도로 돼 가지고 돈을 받니 못 받니 이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민법 328조 우리는 낙찰자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민법 328조는 점유 상실과 유치권의 소멸이에요.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해서 소멸한다. 그럼 점유를 안 하면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 328조가 우리가 아까 전에 서초구나 지금 아까 우리 창원의 서울의 서초구 2개 아파트 창원의 요게 100평짜리 빌라 요거도 마찬가지 점유 가지고 깬 겁니다. 점유의 상실로 깨진 겁니다. 저쪽에서. 자, 여기 중요한 법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치권이 성립하려면은 조건이 있을 거다. 그럼 뭐냐? 유치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 사이에 견연성이 된다. 자, 그럼 뭐 공사를 했는데 서울공사라고 창원에 경매가 들어가는데 창원에 주장할 수 있는 그건 안 됩니다. 창원에 공사한 요 물건이 경매 갔을 때는 그 금액에 대해서 하는 거지. 서울에 뭐 공사비가 뭐 10억 받아 있고 창원도 10억인데 20억을 주장한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창원은 없고 서울권 받아가지고 갖다 붙이고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 경매 들어가는 물건에 예로 터파기 공사했는데 터파기를 못 받았다든지
건물을 예로 10억 주고 지었는데 10억을 못 받았다. 요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년성. 그 다음에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된다. 자, 아까 그랬죠. 중단된 건 안 된대. 경매되기 전에 중단돼 있다가 경매되고 뭐 3분의 1 뭐 나물이 이제 공사가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유치권이 변제기가 도래 안 돼서 성립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해도 돼. 점유. 공사한 사람이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경비원을 해서 해도 되는데 세콤이나 이 캡스나 이런 용역회사 이래 해도 막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봅니다. 20에 340입니다. 2340 이거 물건은 뭐 하나 일어났네요. 파주시 탄현동에 다세대 빌라를 받으려 하니까 연립주택의 대지가 90몇 평, 건물은 30평. 이게 뭡니까 이거? 유치권 있단 유치권. 자, 한번 봅시다. 어떤지. 20에 340.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는가 봅니다. 제가 하는 말은 면책 조건입니다. 유치권 같은 거는 법치권 이런 거는 일단 대법원에 가봐야 돼요. 가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껴주는 거는 이제 빼대입니다. 빼대. 알겠죠? 저는 현장도 안 가봤고 아시겠죠? 여기서 파주까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강의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기본 빼대 이런 거를 볼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은 해석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파주에 빌라가 나왔어요. 빌라가 나와서 경기도 파주시에 대지권이 있고 건물이 있고 유치권이 있대요. 지금 절반 떨어지니까 이제 막 여러 절반에 여러 서울다 보면 좋은 거죠. 여러 좋다고 다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는데 우리 탄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지도 96평이 대지권이 되게 많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뭐 있는가 봐. 이게 헤이리 페리스 해가지고 쭉 있네요. 한 세대가 여기에 많이 지났는데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 같네. 1, 2층 있고 지하 있고 뭐 이렇네요. 자, 이렇게 있는데 쭉 복층형 방 3개고 4층 중 1층 해놨고 그다음에 보니까 일단은 건저당 뒤에 전입이 있으니까 별 문제 없죠. 문제 없죠. 자, 문제는 유치권 아이고 이상배 삼성공조 10억 아이고 금액 크다 그죠. 10억 10억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10억이라 크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10억이라 크는 돈을 그럼 경매 자 봅니다. 10억이라는 돈을 이야기를 했는데 유치권이 나왔어요. 유치권을 한번 유치권이 다시 봅니다. 10억이라는 돈을 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죠? 주장합니다. 보니까 장이 새마을금고에 설정이 되고 경매가 들어갑니다. 유치권이 10억 놓았다 이럽니다. 그럼 누가 피곤합니까 지금? 새마을금고도 골치 아프죠? 자꾸 떨어지잖아 지금. 유치권이 10억이다 누가 들어옵니까? 겁이 나서. 그러면 유치권 서류는 여기에 가면은 정확하게 알아요. 이 직원들이 여기에 설정락 대출 받고 요때 직원들이 잘 압니다. 알겠죠? 공사 어느 됐는지 여러가지 유치권이 성립한지 아닌지 이거는 저거들은 이제 계속 저도 여신관리부 7년이었으니까 유치권 법상 이런 거는 이제 뭐 귀신이죠. 뭐 변호사라도 거의 뭐 준 변호사 되는 거죠. 실무를 오래다 보면은 맨날 보면 이제 뭐 의견서 변호사의 법률 자문 서류를 받고 이렇게 계속 받다 보면은 이거는 성립하겠다 하겠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상세한 자료는 요 가서 일단은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열람을 다 해가 다가 있습니다. 여기 10억짜리 이런 거 서류 다 있으니까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일단 여러분들은 현황글라스를 먼저 보세요. 봐가지고 물론 한백이 안 갔지만은 임차인이 점유하더라. 임차인. 자, 임차인 원지연씨가 임차인인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전입을 해서 점유를 하더라. 원지연씨가. 근데 원지연씨가 3월 20일에 전입을 했다 하는 거 보니까 경매는 설정보다 넣는 거는 좋은데 요거보다 넣는 건 좋죠. 근데 경매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들어왔어요. 양반이. 그러면은 양반이 요쪽에 직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이해가죠?
직원이라고 아니다고 단정 못 하잖아요. 자, 경매 들어간 거 아니까, 나 그러면 이제 점유가 또 중요하니까 좀 배웠으면은, 안 배웠으면 모르는데, 배웠으면은 경매 들어가기 전부터 점유됐다. 그럼 다음 주 경매한다는 게, 야, 어이, 원지현 씨, 당신이 이제 그 점유해라. 그래. 다음 주 경매 들어간다니까. 경매 뒤도 아니고, 일단은 경매 전에부터 전입이 됐으니까 일단 점유한다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따진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세세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이걸. 일단은 점유를 잘해야 되겠다. 점유를 잘해야 된다. 경매 전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하기 힘드니까 경매되고 한 열흘 이내 집행관에 가죠. 그럼 그때라도 이름이 나와야 돼. 자기 이름이. 그럼 지금 집행관에 가보면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아까 지금 아까 김지현 씨가 뭐 있었죠. 그 사람이 점유하는데 나중에 유치권자고 짜고 해가지고 네가 우리 지구에다 해라 해가지고 뭐 짰는지 그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이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생기는 게라든지 자기가 소유자인데 유치권 주장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유치권. 그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한다. 이런 특약이 없애야 된다.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이 없다. 이런 서로가 사인을 했으면은 유치권이 아예 없는 거죠. 없는데 은행에서는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새만고 이런 데서 이런 거를 너가 뭐 집을 지는데 공사 누가 했노? A 아까 뭐 공조세 했다. 그러면 둘이 오락해가지고 둘 다 그러면 앞으로 경매 들어가면은 유치권 발생을 없다. 유치권 없다. 저가 특약서 이래갖고 이제 사인해 내라. 은행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채권 변제해야 되고 견연성, 채권 변제기 도래, 점유정 이 세 개가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부터 그럼 유치권을 소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 안 돼요. 지금 상실. 그래서 특히 경매에서는 현황조사서에 언급이 잘 돼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점유를 상실하면 이건 소멸이 되는데 침탈당해서 여러 불법으로 막 침탈당해서 뺏겼을 때는 1년 이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를 해서 회복이 되면은 또 침탈 안 된 건 소유권은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은 걸 본다. 그렇죠? 1년 이내에 나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조폭을 데리고 와서 내를 덜레비서 그러니까 침탈 당했죠. 그런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점유 회복에 소를 해가지고 지가 다시 빼가면은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1년 이내. 자, 넘어갑니다. 7번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자 봅니다. 우리 수강생 아니죠? 2010에 432. 자, 봅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피스텔 낙찰 받았어요. 오피스텔 낙찰 받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여기에 치르고 가지고 이순복 씨가 잔금을 치르고 낙찰 받을 당시에는 여기에 보니까 임차인이 있었어요. 임차인이 가지고 현황 조사를 보면은 자기는 집행관이 3분이나 갔는데 맞아요. 3분이나 조사를 했는데 506호에 임차인이 있더라. 집행관 갔을 때. 그럼 누가 있었느냐? 송진관 씨라는 사람이 300에 월세 34만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났죠. 낙찰 받았죠. 잔금 치렀죠. 치르고 나니까 한 달 뒤에 돼서 여기에서 옛날에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하는 금성종합건설에서 4,300대라고 소송 났어요. 두 개가 자기가 이 두 개가 경매가 되는데 두 개 못 받은 게 8,600이니까 니 뭐같이 절반 4,300대가 피고가 돼버렸어요. 낙찰자가 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됩니까? 자,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이거 피고가 되었으니까 4,300 줘야 되는데 아차하면은 줘야 되는데 안 주는 방법도 혹시 연구를 해보자 해보는데 일하는 변호사한테 은혜에서 응수하는 방법. 그럼 변호사는 440만 돌아갈 거다. 내가 볼 때는 440 정도 돌아갈 거다. 그래 하는 방법이 있고 이하는 이제 우리 경매의 권리분석 상당 수수료 50만입니다. 50만인데 내한테 이제 권리분석 상당 수수료를 주고 50만원 주고 의뢰하는 방법. 변호사는 440, 원장님은 50만원. 자, 4만원 수강을 하면은 수강생한테는 무료로 상담해주는 방법. 택해라. 그러니까 수강 신청서에 사인하더라. 그때는 30만, 10년 전이니까 30만 원 갖고 이제 사인 받았어요. 자, 그냥 답을 줬어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답변서에다가
집행관이 세부인화 갔는데 그 당시에 송진가이라는 사람이 전입을 하고 잘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에 신과신 여기에 금성종합건설의 유치권이 성립합니까? 점유하는 사람인데 업체인데 고래 그 답변을 내라. 이 첨부를 서 요거 원본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꼭 경미감 있죠? 7개함 있습니다. 요 가서 복사하도록 해가지고 그거를 첨부해서 답변 써서 첨부에 넣어주라. 그랬더니 넣어줬더니 2, 3일 지나니까 취하서가 돌아왔어요. 소송 취한다고 저쪽에서 금성종합에서 답이 끝난 거죠. 전면 안 했잖아요. 그죠? 그 핵심을 알면은 상대방 변호사에서 금성종합건설의 변호사가 딱 보니까 벌써 연락 오기는 현황 가서 꺼내야 비거든. 그 당시에 금성에서 점유했다. 그럼 게임은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은 이제 수강식 하나 맞이했고 이 수강식에 재수강 해가지고 잘하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건축하는 애들가 젊은 애가 돼갖고 잘해요.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피고가 돼도 붙으면은 점유를 안 한 원고는 깨집니다. 그죠? 그래서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겼어요. 현황조사서에 임차인 요거를 특별히 강조해서 원고가 소를 취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 넘어갑니다. 8번 봅니다. 자, 요것도 재미난 사건입니다. 2004의 4001호.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강의를 만약 1년 했다 하면 1년 만에는 사례가 별로 없겠죠. 그런데 제가 은행 지점장 하고 관리부 있고 여신관리부 7년, 은행 지점장하면서 한 3년 강의를 했거든요. 신한은행 지점장하면서 하면 10년, 하고 나면서 한 22년, 한 22년 차를 갖고 있으니까 이 자료가 많아요. 그럼 거기서 좋은 자료만 쪽쪽 빼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1년차 하는 강사보다는 지금 여기 학원만 해도 12년차 강사니까 여러분이 좋다. 자, 이거 보면 이거는 신한은행 지점장 때 사례입니다. 한 분이 오셨어요. 예쁘장한 이제 포항에 계신 꽃가게 아줌마가 오셨어요. 28억짜리인데 10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찜질방입니다. 찜질방 낙찰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이 송도에 있는 건데 여기는 여름 되면은 장사가 더 잘 돼요. 송도에 여름 되니까 이게 전부 다 막 올라오죠. 찜질방에 여기 밖에서 놀다가 뭐 자고 하고. 지금은 여기에 뭐가 저기 케이블카 설치돼가지고 장사가 또 잘 돼요. 지금은. 근데 문제는 요 당시에 낙찰을 받을 때 28억짜리를 10억에 낙찰 받는데 그 당시에 이 임차인이 많아요. 임차인이 13명에 14, 다 후순입니다. 은행 D인데 그 다음에는 보면요. 유치권이 이렇게 많아요. 유치권이 쭉 해가지고 5억. 요거는 진성 유치권. 그 다음에 요래갖고 25억은 짜가 유치권.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진성 유치권은 이 찜질방에 있으면요. 10평, 7평, 8평 정도 여기에다가 저가 짐 올려놨고 벽에다가 유치권 주장하고 있고 짜가는 돈 받고 영업을 잘하고 있고 군대에서 거꾸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서류를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 진짜 공사를 이게 한 5억 주고 한 겁니다. 소유자하고 도급인 수급인 관계를 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출을 해달라 해서 대출을 10억 4,300에 받았는데 대출을 5개 달래요. 은행에 1순위로 그러면 6억 5천 건전화 설정하고 대출을 1순위에 설정해둬라. 처음엔 안 해줬어요. 그냥 이거 막 복잡하다. 이게 뭐 유치권도 5억짜리 있고 25억도 있고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가지고 또 임차인도 뭐 더군다나 뭐 10명씩이 막 13명씩 붙어 있지. 사람이 후순위지만은 있는 게 있으니까 막 괜히 낑기 가지고 지점장이 또 막 휘말릴까 싶어서 안 해줬겠어요. 근데 신랑 각시가 또 갔어요. 지점장님 이 잔금 기일이 지났는데 연 그때 뭐 22%인가 막 그랬어요. 이제 묵었는데 하루 이상 일을 묵었는데 하여튼 막 자우자 해달래요. 막 죽겠대 그냥. 두 사람서 물고 빌어요. 대출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가보시다. 답사해보자. 그래 갔어요. 가보니까 이제 진성이 5억이 조그마한 7평이 있고 가짜는 이랬어요. 자, 그래서 대출이 일단 나갔습니다. 5억이. 그래갖고 이제 펀드도 뭐 월 300 넣는 걸 하나 받기도 하고 적금도 하나 가입하고 이래갖고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열흘 보름 지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요 찜질방에 이 애들이 적어도 대출을 하려고
방방 알아보니까 대출이 안 돼서 접근을 못 했는데, 저 신안의 마산역 지점장이 대출해 준 거 보니까 저거 돈 묶어줬다, 저거. 이라고 청와대부터 하여튼 금융감독원,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 하여튼 대한민국에 있는데 다 수식, 쓸다 떠버린. 철저히 조사해서 특검을 해가지고 조사해서 밝혀야 된다. 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3주 동안에 저녁마다 답했습니다. 저녁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제 원장님은 이제 이런 책을 쓰니까, 그때만 해도 유치권이 잘 몰랐거든요. 책을 쓰니까 자료는 많잖아요. 그 저녁마다 술물 나와야 되는데 술도 한 잔 못 먹고 한 3주 동안 맨날 답변서, 청와대 답변서, 또 금융감독 답변서 서울에 이제 보내주고 막 맨날 그 일입니다. 전화 오면 낮에도 전화 받고. 왜 해줬노? 그 시끄러운 거를. 그래 뭐 유치권이 뭐냐? 제가 보니까 7평 뭐 400 몇십 평인데 7평 조금 그 점유하고 그건 점유나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뭐 실수도 올리기 위해서 대출 나간 건데, 뭐가 우리 또 VIP 고객인데 신한은행에 그분 또 VIP 고객이더라고. 그런데 우리 고객인데 고객이 요청하면 우리가 받아야죠. 그래서 뭐 내가 경밀한 거 해준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3주 동안에 술도 한 잔 못 먹고 완전 밤새도록 답변 쓰기 바쁘고 이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끝났어요. 끝났는데 해명은 다 됐어요. 됐는데 또 한 4년 전에 또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에 아직까지 짐이 남아있고 요것 때문에 팔지를 못하겠대. 이 내 가슴에 몹처럼 박혀가지고 이게 딱 유치권 5억짜리가 이게 공사 때 이렇게 있어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박사 과정에도 유치권도 석사 논문을 통과한 사람이죠. 석기열 박사라고. 내가 둘이 갔습니다. 가서 빼꼼히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러 우리가 2017년도 18년도 이렇게 갔는데 1999년도 그 교차로 신문이 그 있어요. 그게 한 8, 9년 동안 그 장기는 그 상태로 유지가 된 겁니다. 돼가지고 이제 보니까 내용 좀 한두 번 오고 저쪽에서 그 손대지 마라 하고 이제 뭐 이런 왔지. 그래서 그럼 점유를 쟤는 옛날 했대. 누가 아줌마가 했는데 제 두세 달 계속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손님 와야 일을 하자는 거야. 없으니까 한 2, 3개월 하다가 갚았대. 도저히 못 있겠다고. 자, 은행에서 말한 놈이 있어. 10,000명이 은행 직원인데 말하는 놈이 5명 있어요. 그럼 그거 어찌 쫓아내느냐? 다른 거 없어요. 너는 일하지 마. 제일 바쁜 부서 데려가서 너는 저 벽에 쳐다보고 딱 앉아있어. 5명. 딴 할 거 없어. 차려고 가만히 있어. 거기서. 너는 일하기 싫다면서. 그럼 일을 하지 말고 딱 앉아갖고 벽만 보고 앉아있거라. 그럼 다른 사람은 바빠 죽겠는데. 그래 한 일주일 보름 연합보세요. 그럼 나가빕니다. 자진해서. 알겠죠? 그것처럼 일하러 왔는데 사람도 없고 안에 그 창고 7평 안에 처박혀가지고 주건 쳐서 한 달, 두 달, 이거 한두 달이지. 2달씩이나 갚게 돼. 막 돈도 싫다 하면서. 그래 그때부터 삐었대. 한 7, 8년 동안. 그래서 내가 좋다. 점유를 일단 안 한다 보고 저게 하긴 했는데 사실은 점유나 보기 힘드니까 우사비고 그러다가 네일아트 있죠. 네일아트 사업자 등록해라. 딱 그 대법원의 도면 그거 가지고 그대로 해서 사업자 등록해서 네일아트를 그거다가 시켜라. 이래갖고 지금 벌써 4, 5년 지났거든요. 아까 했죠. 1년 이내 회복에 소홀 안 하면은 뭐 안 된다 했잖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4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부상이 잘 된 겁니다. 그럼 유치권은 이제 그때는 만약에 5억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5억이 있다 하더라도 요 진성 유치권이 만쪽에 공사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5억이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그냥 깨졌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부부가 상당히 저를 좋아합니다. 요거 사신 부부가 좋아요. 가슴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대부분 판결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써놨죠. 7.63평에 한해서 유치권이 있다. 유치권이 있다.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을 했더니 인도명령도 7.63평을 놔두고 나머지 한 400평을 다 들렸어요. 아까 25억짜리 자가 유치권 다 들려고 자기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일부 점유 불구 건물 전체 유치권 인정은 잘못이다. 뭐 이런 판결이 있네요. 자, 다음 봅니다. 9번에 보면은 신축 아파트를 공사한 업체가 27억이나 신고했는데 10원도 못 받았어요. 이것도 보면은 한번 봅니다. 아파트 신축하고 09에 3845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백날 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요 보면은 아파트 8세대가 수성구에 있어요. 수성구면 지금 제일 부자 동네죠. 대구에서 제일 뭐 알짜 쪽인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이제 수강생이 낙차 받습니다. 아, 그때 거래처들이 받아요. 받는데 그때 당시에 낙차를 주로가 뭐 여기 있네. 골드택입니다. 골드택. 여기 하주아 사장이 이렇게 받는데 절반의 정도 받아요. 요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유치권을 깬 사례인데 그걸 왜 받았나 했더니 자 보십시오. 그랬다 내보고 보니까 유치권 신고가 27억 들어왔어요. 27억 들어오고 가압류도 하고 여기서 유치권도 신고가 들어오고 여기서 가압류도 27억을 하고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업체가 있는데 받아서 문제 없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니까 자 보십시다. 현황으로 와서 딱 보더니 있나 합니다. 집행관이 뭐 몇 번 갔죠? 갔는데 이렇게 8세대를 갔는데 답 봅니다. 답을. 자,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한 자수에 자, 점유를 누가 한다고요?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해정, 문을 따고 확인해 본 게네 빈집이더라. 사인 촬영. 자, 요겁니다. 이리 놓으면은 요거는 여러분이 낙찰받아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거는. 자, 그럼 판결문은 어떻게 되느냐? 자, 8세대에 27억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채무자 소유자 증명이 말이죠. 채무자 소유자한다. 자, 그럼 판결 봅니다. 채무자 소유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경유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소유자가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더라도 점유자가 아까 4만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유치권을 세우고 경매 절차에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다 이 말들이죠.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압류 처분의 금지 효에 저촉되므로 이런 문구도 있어요. 그래서 경매가 임의경매, 강제경매 되고 점유를 받는 거는 안 된대요. 이게 유치권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례가. 그래서 이제 여기도 깨졌습니다. 깨지는데 이 판결문을 제가 안 올렸는데 요 판결문을 보면은 내용에 그런 게 있죠. 집행관이 몇 분 갔는데 전부 다 채무자 소유자 누굽니까? 아까 사만기업은 공사업체고 채무자 소유자는 여기입니다. 예, 채무자 소유자 진솔 이게 도급이죠. 도급인이고 아까 사만기업은 뭡니까? 수급인 그죠? 수급인이 점유를 해야 되는데 수급인이 점유합니까? 도급인이 점유하는 거죠. 요 쓰는데 말이죠. 채무자 소유자. 그래서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점유를 잘해야지 안 하면은 막 27억이 아니라 270억도 깨지더라. 그래서 점유를 잘해야 되겠다. 근데 보통 보면은 요런 데도 4만 기업이 또 점유를 하면 되는데 또 4만 기업이 보통 없고요. 4만 기업에서 하청업체 있죠. 1차 있죠. 거기서 점유하는 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그거는 물품 판매 대전 한 달에 걸친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도금이 수급은 아니고 4만 기업에 또 전기자재 이렇게 문짝이 넣고 이런 업체들이 있다고. 창호지 엮고 백지 엮고 그런 업체들은 4만 기업하고 물품을 판매했다 보지 공사 대금이다 이래 안 봅니다. 공사 대금은 도금의 수급이 공사 대금이고 수급인하고 1차 2차 하청업체 밴드 회사하고는 요거는 유치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8할 9할은 누가 있나 하면 4만 기업이 없고 주로 얘들이 있어요. 콘테이너 박스 이렇게 갖다 놨고 그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하는데 백날 떠들어봤자 그거는 깨집니다. 자, 뒤에 판례를 그는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봅니다. 현대건설하고 있대. 현대건설은 15에 1을 써서 우리 현대건설은 좀 큰 회사죠. 아무래도 큰 회사들이 보면은 경험이 있으니까 잘해요. 자, 은평구에 아파트가 나왔는데 요거도 이제 유치권이 현대건설에서 유치권이 1억 7,200딱 주장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본다고요? 현황으로 와서 자 보고 봅니다. 집을 2분 갔는데 미상해가지고 요 보니까는 이건 현관물에 현대건설이 응암 7구역 재개발 정비 조합으로부터 대금을 못 받아서 유치라고 했다. 경고문도 붙어 있고 키도 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건설. 그럼 요런 거는 1억 7,200을 여러분이 이제 줄 생각을 하고 싸게 받으면 됩니다. 싸게. 그러면 1억 7,200이니까 1억 7,200하고 3억 6천이니까는 5억 3천이네.
그럼 6호2시니까 한 9천 싸게 샀네. 그죠? 그럼 요런 거는 이제 유치권이 성립한다 보는 거예요. 성립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잘했어요. 현대건설은. 자, 그 다음 봅니다. 11번. 요거는 텃파기 공사인 겁니다. 텃파기 12에 2148. 자, 요거는 이 사건입니다. 자, 요게 23억짜리가 11억에 팔립니다. 그럼 뭐 여기 누가 사나 하면요.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23억에서 11억에 이렇게 낙찰되는데 누가 샀나면은 텃파기 공사하는 업체가 하나 있고 땅을 팔 때 이게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은 건축업자 두 개가 있죠. 유치권이 두 개 업체가 지금 주장합니다. 두 개가 쭉 이렇게 보면은 필지가 이렇게 필지되는데 간단히 보면 이래요. 두 필지에서 얘로 텃파기는 요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건물을 짓고 그럼 요것도 한 7억 되고 텃파기 요것도 한 7억쯤 돼요. 건물을 그 낙찰을 여기서 받아버렸어요. 자, 받아버리니까 텃파기 공사 7억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안 주고 싶죠? 싹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결국 어찌 됐느냐. 근데 이제 건물 지을 때 이 건물 짓는 업체는 잘 알죠? 아, 저 업체가 여기 세금을 찍거든요. 세금, 자, 얘는 매각제입니다. 얘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애견 동물은 뭐 지금 법이 뭐 개정될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일단 포함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막 지은 업체가 있고 공사를 텃파기 하는 업체가 있어요. 낙찰을 받고 보니까 이쪽에서 싸게 받고 보니까 주기 싫어. 그래서 붙었어요. 붙었는데 너가 점유를 안 했지 않느냐? 안 했지 않느냐? 너가 우리 공사할 때 1년 내내 보니까 콘테이너 박스만 하나 있고 프랭카드 붙어 있고 그거는 우리가 맨날 봤다. 맨날 있는 거 봤는데 사람이 뭐 게임에 말도 안 오는데 뭐 너가 그래갖고 이제 소송이 붙었는데 결국은 이랍니다. 소송 붙으면요 쭉 여기 보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나죠. 너가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현수막 붙이고 이거는 인정이 되는데 그죠? 출입을 통제하면서 타인 지배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점유를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 뭐 이래갖고 이제 결국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깨지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보통은 저렇게 이제 유치권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으면요. 낙찰자가 보통 신청합니다. 인도명이 신청하면은 여기 인도 신청하죠. 1심에 신청하면은 보통은 기각됩니다. 대부분 기각돼요. 유치권 아예 복잡하니까 막 1심에서 사무보장관이 결정이 어렵다 이래가지고 막 기각시킵니다. 2심에서 다 따라가죠. 상시하게. 그러면 이제 1심에 기각되는 거는 낙찰받고 잔금 치르고 열흘 만에 기각이 됩니다. 요거는 시간이 잔금 치고 바로 일주일 만에 기각이 됩니다. 신청하면은. 자, 기각이 되면은 2심에 이제 우리가 낙찰자가 항소를 해요. 항소를 요때 하고 그 다음에 2심 승소를 합니다. 항소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부분까지 가는데도 이게 보니까 요 2달. 자, 봅시다. 1심에서 기각돼가지고 2심 결정날 때까지 몇 달 걸린 거예요, 이거? 몇 달 걸리죠? 자, 2심에서 3심 몇 달 걸렸어요? 2달. 그럼 요게 1심의 기각은 열흘 만에 기각이 되는 거고, 인도 명령 신청하면은 법원에서 골치 아프니까, 아이고, 막 1심에서 답 주기 어렵겠다. 그냥 2심에서 올립니다. 기각해가지고. 그러면 2심 가면은 지금 보기에는 한 4개월 걸렸네. 4개월이죠? 대법원까지 갖고 2개월 걸리죠? 그러면 총 6개월밖에 안 걸려요. 많이 안 걸려요. 그렇게 생각보다는. 나도 뭐 2심에서 한 1년, 3심에서 6개월, 최소 1년 6개월, 뭐 1심 또 6개월 사고 이런데 1심은 10일, 2심 4개월, 3심 2개월, 결국은 6개월 10일 만에 끝납했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낙찰자가 많이 도움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시간이 뭐 우리가 생각한 대로 1심에 1년, 2심에 1년, 3심에 6개월 이런 게 아니고 2년 6개월 아니고 6개월 10일 만에 막 끝납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갖고 낙찰자가 싸게 텃밭 공사인 7억을 안 주고 막 챙긴 막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심에 인도 명령 신청하고 깨졌어요. 기억합니다. 유치권 신고 막 들어온 거 복잡하니까. 그럼 2심 가서 이기가지고 하는 것이 한 4개월, 3심에는 주로 7, 80% 요겁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 그러면 판결문은 2심 거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봐봤자 판결문에 내용이 없어요. 아, 2심 말이 맞습니다. 판결이 잘 됐습니다. 그 정도 두 줄밖에 없어요. 그럼 보통 여기 나올 때는
요 판결을 보면 안 되고 대법원 걸 보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자, 요 판결을 여러분 신청해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스토리를. 자, 여러분 요 번호 알면은 제가 다 찾을 수 있겠죠. 법원에 가서 10페이지, 20페이지 판결문을 신청하면은 보통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가평에 봅니다. 가평. 가평에 지금 보니까 15억짜리가 3억 들었어요. 농지가. 그럼 마음속에 탁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야, 저거 사갖고 내가 얘로 내 앞으로 300만원 농지연금 받고 배우자 명의로 300만원 농지연금 받고 자, 따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300, 배우자 300 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국민연금 150만 받아도 별도 됩니다. 공무연금 400 받아도 됩니다. 별도로. 자, 별개, 별개. 자, 보세요. 자, 요번 게네 법칙권 나오고 유치권 삭고면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히 먼 거. 19에 848. 자, 가평에 밭전자가 있네. 밭전자가 있고, 뭐, 도로도 있고, 뭐, 이런가 봐요. 한번 봅니다. 5,000평. 크다, 그죠? 5,000평. 5,000평인데, 숫자가 15억인데, 3억 7천이다. 그러면, 뭐, 괜찮은 거죠? 27%, 24% 많이 떨어지네요. 많이 떨어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뭐이 있는가 봐요. 쭉 보니까. 이제, 땅 모양새 봅시다. 땅 모양새. 자, 묘가, 한두 개 비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이제 칭했을 거 없죠, 그게. 자, 지금 뭐. 묘가, 자, 여기 있네. 이 뭡니까, 이거? 유치권 행사 중이다. 누가 합니까, 지금? YD 건설. 자, 나왔죠, 답을? 줬죠? YD 건설이.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면은, 여러분은 보통 2차, 3차 때 가거든. 그때 가면 다 이런 게 있어요. 언제부터 이게 있어야 됩니까, 이게? 집행관 오기 전에 딱 계셔야 되는데 집행관이 가고 난 뒷날부터는 백날 붙여놔봤자 허다이라니까 이게. 자, 봅니다. 그 다음 일단은 쭉 본견에 뭐가 건물의 경계선에 뭐 건물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뭐 있습니다. 묘도 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유치권이 행사 중이다 해갖고 지금 땅을 보니까 그런 대로 막 일자형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막 한 필지다 이렇게 보면 간단히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평에 이렇게 해서 스카이뷰를 보니까 아마 요 일대 어디 가는 것 같아, 그죠? 보니까 집도 있고 뭐 그런 대로 주로가 밑에 보니까 주로 펜션 호텔 단지 옆에 같아요. 그래서 위치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여기 요 일대 아마 되는 것 같는데. 자, 이거 쭉인데 도로부터 밭전이 있고 쭉쭉쭉쭉 뭐 나왔다이죠. 나왔는데 막 놔두고 제일 밑에 가보니까 유치권이 뭐 나왔대. 유치권 YD 건설의 현수막이 있고 YD 건설 유치권자로서 금액은 1억 3천. 토목도 뭐고 9,960만원 유치권 신고했고 이거 무슨 말이고 두 개 따로 말이가 같은 말이고 줄이가 신고했나 다시? 그럼 좀 줄여 있는 거 모르겠다. 조금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아보시고 분묘는 두 개가 경계점에 있다. 큰 문제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요거는 항시 하는 이야기고요. 자, 구독 시험을 보면은 조금 쓰한 게 조금 너무 좀 뭐랄까 성의 없이 써놨어요. 내가 보니까 쓰한데 일단은 자, 요거 봅니다. 여기서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MG 신용정보 부실한다. 알겠죠? 그럼 이런 거를 자 이렇습니다. 이 대출이 원래 농협거 갔는데 농협거를 유동화해서 넘어왔던 얘기예요. 유동화해서 농협에 있는 게 11억 7천만 원짜리가 7천만 원짜리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요런 거는 요쪽은 여러분 잘 안 팝니다. MPL을 잘 안 팔아요. 대부업체 아니면 잘 안 팔아요. 안 파는데 일단은 숫자는 한 7억을 막 하는 거 보니까 낙찰을 한 8억 정도 하면 되겠다. 내 느낌에 8억이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예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MPL을 살 수만 있다 하면 한 8억 정도 낙찰 받는 것이 모양새 좋아요. 알겠죠?
다음에 농어촌공사에 농지연금 해도라 해도 저가 또 재감정할 때 8억이나 차 받는 게 좋아요? 4억이나 차 받는 게 좋습니까? 그래야 보기 좋죠, 그죠? 그래야 뭐 저가 12억, 13억 이래 해주던 별 문제가 없는데 4억이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감정할 때는 누가 15억이 했는데 4억이 받아서 뭐 너무 자기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옛날 감정사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MP에 사는 것도 좋다 합니다. 그러면은 현황 좋아서 먼저 누르세요. 일단은 눌려가지고 아까 업체를 찾습니다. 점유율을 지원권에 뭐고 지금? 이거 벌써 나오네. 나오죠? 그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봐야 돼. 만나가지고, 요 대표를 만나가지고, 그럼 유치권이 얼마 정도, 주면은 합의가 되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막, 요부터 나오면은, 이리 나오면은 대출도 잘 안 해줄 겁니다. 아니, 했죠, 제가. 우리 대부 차량 보고, 요렇게 나오면은 대출해 있는 소리 하지 마라. 알겠죠? 없으면은, 채무자, 소유자, 점유, 뭐 이런 게 나오면은, 그거는 무조건 된다 해라. 자, 이건 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않은 것 같는데, 일단은 1억 3천인지 9천인지 막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금액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좋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둘이서 나눠 가지고 너도 자 우리 감정이 9억이면은 99, 81, 8억 천에 준하는 우리가 농지금 받으면은 뭐 한 300 받겠죠. 그럼 두 사람이면 쪼개가 해도 되겠다, 그죠? 해도 되겠고, 그거는 전략적으로 한번 이용해 보렵니다. 그러면 도로 전이 있고, 대지는 얼마 없고, 주루가 밭전이네. 그죠? 주루 밭전이죠? 주루가 밭전이네, 밭전. 대부분 밭전 아닙니까, 그죠? 그게 좋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미리 두 사람이서 어불러가지고, 사가지고, 유치권도 좀 합의 보고, 이제 알아보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해 보면 되는데, 이런 것도 유치권 서류는 주로 여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농협자산관리회사. 이쪽에 물어보든지, 안 그러면은, 여기저기, 여기에 채권을 미리 사가지고 한 8억 정도 낙찰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한번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로 설명드렸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법원의 서류를 보니까 물건 명칭에서는 9,900 정도 얘기 나왔네. 한 1억 정도 요거를 여러분들 아마 내야 안 되겠나 그냥 듭니다. 이거는 조금 진성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게 벌써 이제 집행관 서류 벌써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그러면 그거 됩니까, 그거는? 한번 붙은 바만 하죠? 그럴 때는 지금부터 매일 여러분이 동영상을 찍는 거 좋아요. 알겠죠? 판사님 보이시오. 제가 매일 갔거든요. 낙찰 받기 위해서. 가면서 찍었는데 또 동영상도 보세요, 지금. 그죠? 아무도 없고. 뒷날도, 그때는 달력을 하시는가 하면서 옷도 바꿔 입고, 이래가지고 혼자. 이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소송할 때 여러분들 입증해야 되거든요. 없더라. 그 당시에 있었지만은 아까 7억 7,500 봤죠? 인터종합건설인가? 그것도 띄 있잖아요. 그것도 처음에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점유를 안 하니까 지금 보기에는 아무도 허업을 봐야더라. 그냥 프랭카드만 갖다 놔놓고 그거 안 됩니다. 프랭카드만 갖다 놔놓고 안 되는 거예요. 직원이 상주하듯이 공장 같은 뭐 나대지라도 상주를 해야 돼요. 상주 안 하고 그냥 뭐 안 하면은 세금 몇 개든지 해갖고 뭐 이렇게 세금에다 몇 개 계약서가 있고 세금에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다만은 하여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요거는 이제 지적선인데 그래도 이렇게 뭐 막 써놨어요. 써놨는데 이것도 성립 안 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좋게만 써놨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써놨습니다. 이거 보시고 농지권, 법지권까지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법치권, 그 다음에 선순위 세입자 관련 이런 거는 지족선이 또 상세하게 그래도 좀 비싼 값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13번 원장님 이 대출 됩니까? 유치권 신고 들어오는데 자 이렇게 물어봐요. 대출 해줄 거 아니고 아까 저도 했잖아요. 선별적으로 된다 했는데 그럼 뭐 짜면 되느냐. 자, 영천에 모텔이 넣었어요. 영천에. 자, 요거는 낙찰된 거니까 나도 없이고. 영천에 모텔이 넣었다. 17에 14024. 자, 요번에 LH 사태 때 부지 막 미리 선점하고 사고 신입해서 뭐 대출 80%, 90%, 10%만 해뭐 대주고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7월달부터인가 지금 5월 17일
오늘부터가 뭐 LTV 70%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에 80% 90% 해갖고 10%만 내면은 계약금만 내면은 나머지는 CL이 대출해주고 막 돈이 된다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은행에서 신입이나 수협 뭐 농협 이런 데서 알고 있으니까 CL이 막 대출 나오고 시끄럽죠. LE 사태. 그것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도 상가든 토지든 이런 거를 받아도 이제 70% 넘고 80% 90% 해주고 이런 건 안 된다. 100% 해주고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대출을 굉장히 조금 이제 좋은 그런 게 있는데 또 오늘 신문 논문을 보니까 무주택의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은 거의 70%는 LTV 서울도 해주겠다. 서울도 70% 해주겠다. 그러고 이제 모기지론까지 막 연결해 보면은 한 90% 효과가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30%가 있으면 서울에서 젊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금액 좀 정하겠죠.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이런 건 안 될 거고 조금 뭐 6, 7억 안에 산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아마 한 70%까지는 대출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완화해주는 쪽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 대출 제도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은행에 좀 물어보고 잘 하셔야 돼요. 잔금을. 자, 봅니다. 요것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뭡니까 지금? 뭡니까? 뭐 펜션 같죠? 펜션. 그죠? 뭐 클럽 삼삼해 가지고 이 뭐 펜션 같아요. 펜션에 그래도 이게 막 안에 수영장도 만들어 놨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지분이다. 토지는 지분이라도 열 몇 평이 빠지네. 그죠? 네, 건물은 전부인데 토지는 아마 도로간데 도로네. 자, 도로의 지분이니까 상관없죠. 그죠? 그럼 대출되는 데는 막 문제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은 좋습니다. 27억짜리가 한 10억까지 떨어졌다면 되죠. 그래서 한 34%의 영천에 펜션이 나왔다. 그죠? 나왔는데 쭉 내려다 보니까 내려다 보니까 유치권이 뭐가 있냐? 이재섭 1억 9,440만원 유치권 신고 있으나 성립은 모르겠다. 그럼 유치권 신고가 지금 된 물건입니다. 그럼 요거는 밑에 구독션도 뭐 어느 정도 조금 이야기를 해놨는데 조금 허술하지만은 여러분들 잘 보시고 아까 지적옵션도 있죠. 지적옵션도 좀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좀 비교를 해서 나름대로 판단해보고 그래도 또 헷갈리고 하면 또 저한테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더라.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딱 볼 때는 우리는 뭐 본다고요? 여기 놓으면 자, 이거 다 기억하세요. 1억 9,400이네. 작은 돈 나이도 여기다,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황조사서에 여기 넣으면 이제 큰일입니다. 일단은. 자, 봅니다. 쭉 보니까, 무엇이, 안 비는 것 같죠? 고시가 있죠? 아니죠? 없습니다. 또 한 번 더 가는가 봐. 또 뭐 한 번 더 가고 또 다시 가봤는가 본데 쭉 이렇게 봐도 또 없던 김이 나오네. 그죠? 전세 보증금 7채에다 보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점유를 이 사람이 하고 있다 보고 물어보니까 우리 뭐 이런 사람은 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전혀 우리도 모른다. 그러면은 확인서 받으면 더 기분 좋겠죠. 그죠? 그럼 뭐 아침에 사인 해주시고 내가 고작 부르서 내가 30만 넣게 하든지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없다 그런 거를 그게 현지 있는 사람이 없다 하면 그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다음에 소송할 때도 써볼 수 있고 그죠? 봉투에 돈씩만 넣어가지고 사인한 미리 썼어요. 몇 번지에 딱 써가지고 사인만 해도록 해야지 아주 막 분대 받아 적어서 그러면은 싫어한다고 딱 미리 그러면 적어가지고 여기다가 점유를 안 한다 하는 거를 확인합니다. 해갖고 주소, 성명, 전화번호하고 손들어 하나 꽉 찍고 이랄비 먼저 다음에 소송할 때 딱 써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자기가 언제부터 2년 전부터 오늘까지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내가 전혀 못 봤다. 특히 미스터리 그죠? 이런 걸 쓰면 더 좋겠어요. 그럼 그런 것도 이제 요령이다 그죠? 그래갖고 이제 별로 막 문제는 없을 것 같는데 연구를 해봅니다. 하여튼 저거 유치권 신고 들어오면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아이고, 뭐, 공사 내가 못 받았다고 또 애미 넘기거나, 넘어가자. 할 수, 우리는 그럴 수는 없죠. 아까 아파트 봤죠? 그죠?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유치권이 신고됐는데, 인도명령 신청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입니다. 그럼 16에 1416. 자, 유치권이 지금 요 보니까 요 보면요. 요 보면은 이 상가입니다. 상가에 요분이 이제 이 월세를 있다가 배당요도 했죠. 그러면 전세계약서 있죠. 전세계약서. 배당요 갈 때 한 장짜리 전세계약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원상 회복한 조항이 있어요. 원상 회복 조항. 이게 뭡니까? 유치권 포기조항이죠. 요거를 우리가 낙찰자가 나중에 복사를 해서 인도민이 신청할 때 붙이면은 거의 막 99%는 결정이 나옵니다. 인도민이 결정이 나와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임차인이 배당 요구도 했고, 임차인이 또 공사대금 1억 8,900 내놔라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필요비, 유익비 사면서 이렇게 해서 유치권 뭐 성립한다 하고 뭐 하니 안 하니, 또 은행에서는 또 뭐 유치권 부존재 확인 뭐 하면서 막 냅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에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르고 뭘 하느냐, 요 판례를 너무 좋아요. 이런 판례, 그죠? 임대차 계약 종료해서 임차 목적물을 원상 회복해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요거는 유익비, 필요비 사안 청구를 미리 포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유치권을 준할 수 없다. 이건 두 개 판례 있죠. 이런 거를 첨부를 해가지고 문구에 조금 넣어가지고 하면은 판사님이 읽어보시면서 아따, 이 낙찰자 많이 안 해. 이러면서 인도명령 결정을 이러면 내줍니다. 알겠죠? 기각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 근데 보통은 전문 임차인 같으면은 신고를 하면 안 돼요. 아예 신고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신고해갖고 지 뒷거를 알려주잖아요, 이게. 알겠죠? 전세계약서를 줍히잖아요. 주면은 유치권 신고한 사람이 전세계약서를 법원에 내비면은 유치권 신고하겠습니다 해놔놓고 받겠다 해놔놓고 반대 포기조항을 넣으면은 포기되잖아요. 그죠? 자살행위죠. 그래서 오히려 상가 임차인은 안 하는 것이, 물론 결론은 나중에 30까지 가면은 깨집니다. 건물의 증거 아니기 때문에 자기 영업한 거는 무조건 유치권 성립 안 하거든요. 깨지는데 시간을 좀 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전세계약서를 안 내면은.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요도 있네. 20에 2461. 그죠? 2461. 2461.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창원에 유치권이 뭐 신고가 들어옵니다. 1번은 없고 2번이 들어오네. 2204원에 그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상가에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유치권이 신고 들어온다 하면은요, 절반이 떨어지는데 신고가 들어오면은 계보수 비용 7,200. 자, 요거는 임차인이 어떻습니까? 배당료 해버렸죠? 해버리면 더 불리해집니다. 임차인이. 알겠어요? 전세계약서 들어갔죠? 전세계약서가. 그럼 낙찰자가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 인도명령 신청할 때, 이렇게 쓸 때 전세계약서를 첨부를 하면서, 이렇게 전세계약서를 첨부하면서 유치권을 성립한다 그러면 판결을 한두 개 대부분 판례 넣어주고, 이러면은 거의 99%는 인도명령 결정 내려줍니다. 대출도 잘 되고 이런 거는. 아시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15번에 보니까 우리 이승환 변호사께서, 자, 우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요, 계약서에 보면은 5조 있죠. 5조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부동산을 원상 회복해서 임대인에 반한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 법률 시문에 보니까 임대차 계약 때 임차인의 원상 회복 엄시는 유치권 성립 안 합니다 해놨죠. 자, 이게 이제 그럼 이런 것도 복사하고 붙이면 더 좋아요. 인도 신청할 때, 그죠? 이거도 형광펜으로 노란색을 팍 칠해가지고 이런 판사님 팍 눈에 띄죠.
뭐 안 붙여도 답은 주겠지만은 붙이면 더 좋다. 붙이는 것보다는. 자, 16번. 그래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고 유치권 신고하는 것은 자살 행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죠?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낙찰자가 입주를 못하고 유치권자가 점유해서 대부분까지 소유기간 2년 동안 월세 차임은, 자, 우리 수강생이 이거 낙찰 받았어요. 받았는데 공사업체가 진을 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대법원에 갔는데 한 2년 걸렸어요. 요거는 이래 막 소송이 길어가지고 한 2년 걸리는데 2년 동안에 그러면은 여러 유치권이 2억인데 월세 계산해 볼게는 한 5천 됐어요. 그러면은 5천 빼고 1억 5천은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유치권자가 지가 주장한다 해서 그 월세를 안 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죠. 월세는 주라, 차임 상당의 이등을 소유자한테 반환할 의무가 있느냐, 있다는 얘기죠. 너무 나는 잔금 치르고 다 해놨는데 유치권 주하면서 안 됐지만은 일단은 내 잔금 친 날부터는 월세를 주라, 이런 좋은 판례가 있어요. 붙을 때. 자, 그 다음에 18번. 요거는 찜질방인데 요것도 유치권 신고 넣었어요. 근데 판결을 보면은, 자, 써놨죠. 살피건대 집행관이 아파트 경매가 기입된 후에 6분을 갔는데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 해정 후 확인하니까 빈집이더라. 기사실. 자, 요런 게 나오면은 여러분이 유리하다 말입니다. 그 판결문에 꼭 요런 걸 잡아 넣어요. 이 판결을 보니까. 그래서 현황 조사서가 너무 중요하더라. 그죠? 낙찰자는 기댈 언덕이 현황 조사서입니다. 거기에 뭐 채무자가 점유하고 해정 후 확인하기 빈집이다 이런 게 있으면은 마음 놓고 들어가도 된다는. 그럼 그런 거는 대출도 잘 되고. 자, 그럼 아까 대출 얘기 나오는데 예로 여러분들이 유치권을 이렇게 이제 예로 이런 거 유치권 신고됐죠. 신고된 이런 거를 그러면 낙찰 받았어요. 그럼 대출은 어쩌면 되느냐? 대출은 어쩌면 될까? 자, 걸린 상가죠. 걸린 상가에 유치권 신고되는데 요거를 찾습니다. 여기 경남이니까 예로 이렇게 경남 같으면 막 경남에 유치권 신고된 거, 그죠? 유치권이 신고된, 여기 있네. 유치권 신고된 거, 매각된 거. 전부. 자, 이래 보면은, 뭐 나오죠? 그럼 상가니까 뭐 상가로 보자, 간단하게. 뭐 상업용, 이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뭐 몇 개 뭡니까? 뭐 많이 나오죠? 자,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자, 요런 거가 뭐 등기부를 떼가지고 요게 은행을 찾아보면은 잔금 치른 은행 보면은 다 유치권 있잖아요. 유치권 있는데 대출이 나갔어요. 그럼 요런 데 전화를 해야 물어봐야 오십시오. 그지? 경남은행 전화 보면 아이고 유치권 포기각서 받아오세요. 신고한 사람한테 딱 그 이야기 합니다. 요 전화 보면은 옛날 같으면 신한은행 마산역 지점이 거의 90%입니다. 영남 지역은. 그거 전화해봐야 뭐 오세요. 봅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현황 조사서 보고 바로바로 된다. 자, 무슨 말 하겠죠? 유치권 신고된데 낙찰되고 잔금을 치르는데 그 등기부 띄보면은 얼굴에 경락잔금 대출 나가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한 대군데 전화를 해보면은 그 물어보면 잘합니다.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죠? 다른 데 물어보면은 아이고 안 됩니다. 뭐 유치권 신고 들어온 거네. 대출 사무소에서 그래요. 우리 이런 거는 접수 안 합니다. 이랍니다. 그죠? 대항력이 있으면 이런 건 접수 안 한대요. 그렇지만은 이제 하는 데가 이제 등기부를 띄보면은 나온다는. 그거다 전화해 보면은 된다. 제가 오늘 큰 노하우 다 그냥 까발려 다 줍니다. 지금 알겠죠? 제가 은행 지인다면서 한 2,000건 취급했거든. 경락 자금 대출을. 그러면서 이제 배운 그런 거를 다 배워줍니다. 서울서 전화 왔어요. 유치권이 신고됐다. 50억짜리 찜질방 20원에 날짜 받았는데 대출이 필요하대요. 그거 사라 했더니 아이고 찾아보니까 내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결해 줬습니다. 서울에. 그런 거 연결해 주면 수수료 많이 줍니다. 주면 안 되니까. 20억에 2억 정도 들어가고 뛰어야 될 판인데 잔금만 치르면 뭐 40억, 50억 될 이런 물건인데 안 되니까 이제 뭐 서울 차려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안 내려오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런 거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돈천만 더 아껴도 안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도 안 주겠습니까? 2억이면 때릴 판인데 1,000만 원 주고 잔금을 치르고 내거도 살면 신안에 마산역 지인 잘 맞네. 그게 어려운데 그럼 어디 하느냐?
유사한 그 지역에 경매 유치권 신고됐는데 낙찰되고 등기부 띄고 나오겠죠. 이제 그거 한 5개 찾아서 전화해보고 오케이 그럼 그거 가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출 상담사를 잘 하시면은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9번 봅니다. 요거는 자 이래요. 이미 경매 개시 결정하고 난 뒤에 감정평가사가 이제 자산 유동화 회사에 넘길 때는 여러 안건 회계 법인에서 실사를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실사를 하고 이제 부동산을 한 100개 받는 거죠. 정부 다니면서. 자, 감평사가 실사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에 유치권자가 없었고 집행관 방문할 때는 있었고, 자, 요럴 때는 이 유동회사거든요. 유동회사에서 이제 그 물건을 한 100개나 한 2천억, 3천억 주고 사오면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 그러면 경매되고 이건 또 해주는 건데 경매되고 15일 뒤에 이거 보면 있죠. 경매가 언제고 11월 6일에 경매되고 감정평가사가 11월 14일에 동영상 촬영하고 그 다음에 집행관이 11월 28일 왔는데 요때는 있었어요. 집행할 때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유동회사에서 자 우리 감평사가 할 때는 없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요 이전부터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거 아니냐. 점유가 안 됐지 않느냐 이라고 이제 유치권 신고가 깨진 사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이미 경매 이전부터 점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기 힘드니까 일단은 요거는 없다고 보고 자꾸 제가 요거를 얘기합니다. 집행관 올 때라도 일단은 점유가 돼야 되지. 집행관이 11월 28일 왔는데 11월 그거는 기록이 안 되고 29일부터 경매 낙찰될 때까지 점유를 했다. 그거는 허당입니다. 그거는 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깨진 이 사례가 대표 사례입니다. 파주 적성면의 임야가 고래 깨진 거예요. 소송이 붙었는데 유치권을 뭐 주장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이제 임의경매 있죠. 임의경매 있고 해필이면 감정평가사가 집행관 왔다고 뒷날 가면 됐긴데 집행관 오기 전에 촬영했어요. 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유치권 신고한 업체가 깨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2억 3,900이 깨졌네. 2억 3,900.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감평사의 그 유동화죠.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우리 유동화회사는 전부 다 주식회사가 없어요. 우리 유동화법에 유한회사 하도록 고려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 그래가지고 이제 원고가 유동화회사인데 이겼다 하면 읽어보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20번. 유치권 신고를 누가 잘하고 있을까? 14의 14069. 자, 봅니다. 우리 수료생이 한 날 왔어요. 전화도 오고,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자, 우리 수료생이 요거를 낙찰받겠다고 해요. 천안에 이런 뭐 건물이 100억짜리가 있어요. 이런 게. 땅하고 건물이 100억짜리가 있어요. 있는데, 요게 지금 109억짜리인데, 9억짜리인데 요까지 떨어졌는데 낙찰받겠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 쭉 보면요. 유치권이 뭐 복잡해요. 자, 복잡하다 지금. 유치권이 뭐 복잡하죠 지금 보기에는. 금액도 많죠. 자,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좀 판단을 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면 안 들어갈 거고 안 하면은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제일 이게 정해야 할까? 이 사람한테 물어볼까? 요 물어볼까? 어디 물어볼까? 지금. 자, 이런 경우에는 제일 골치 아픈 데가 됩니까, 지금? 골치 아픈 은행이. 이거 보니까, 있네. 새마른 거 있죠? 36억 6천 돌아, 이 말이죠? 경매 넣었죠? 이게 근저당 잡고. 이리 넣었으니까, 여기서 나뉘었죠? 36억 6천을 받아야 되는데, 앞에도 한 10몇 억이 있고, 돌 게 없죠, 지금? 그럼 비상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샤마놓고에 전화해가지고 경매 담당자를 바꿔달라 해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유치권 지금 이게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20억 4천인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법원에 갔는데 전부 다 싸들매가지고 갔는데 20억 4천은 내라고 지금 대법원에 판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보내주셨냐? 그거는 좀 어렵고 사건번호를 주시느냐? 주더라고.
그걸 받았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은행이 제일 골치 아파요. 유치권이 신고 들어오면 안 팔리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유입을 하는 겁니다. 떨어지고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아마 유입해가지고 일단은 정상화 시켜놔놨고 일반 매물로 소화해서 이제 20억 4천을 줄 사람이 있으면은 아마 한 57억에 살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넘가주고 유치권 다 풀어주고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거의 제로 못 받으니까 신배들이 발리피면 끝나잖아요. 새마을금고에서는. 자, 그래서 새마을금고 물어보니까 잘 알려주더라. 새마을금고. 자, 그 다음 봅니다. 위에 거는 똑같은 근린주택인데 위에 거는 5억 8천, 밑에 거는 유치권이 신고돼서 4억 5천 배. 그럼 결론적으로는 유치권이 신고 들어오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사실 이게 유치권 선임 안 한 거거든요. 그럼 밑에 사는 사람이 한 1억 한 2,900 정도 싸게 산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유치권을 배우면은 이렇게 이제 낙찰 받을 때도 유치권 신고 막 들어오면은 잘 안 들어오죠. 일반인들 모르니까. 그럼 여러분 배워가지고 똑같은 물건이 이 같은 업체가 지은 거다. 업체 사장이 지은 건데 비슷한 건데 유치권 신고 들어오면 인원도 작고 요는 예로 7명에 5억 8천 가면 요는 2명에 4억 5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워야 되겠다. 자, 유치권이 성립하는 사례도 있어요. 유치권이. 그럼 요거는 성립하는 사례가 있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해갖고, 뭐, 있습니다. 2심 고법,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립됐다 하더라도, 현재 점유를 안 하고 있으면 깨지는 거죠. 알겠죠? 근데 성립한다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읽고, 어느 분이 강의를 하는데, 유치권이 존재하지, 이 뭡니까, 지금?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되죠. 근데 어느 강의를 하는데 유치권이 9,200 없으니까 낙찰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존재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임차인이 이제 이게 유치권이라고 주장하는 이 강 씨가 지금도 점유를 하고 있는 이게 관건입니다. 그죠? 관건이에요. 자, 그다음 봅니다. 유치권을 성립하고 있는 판결물 있는 공장인데 낙찰자가 깼다. 자, 요거는 경남은행에서 유치권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8회 160으로 이걸 보면은 이 판이 뭐였네? 18회 160. 그래서 유치권이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은 보통 유치권이 있어요. 유치권이 이렇게 해서 뭐가 160 어디가? 자, 있죠. 유치권이 성립 여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쭉 떨어지죠. 떨어져갖고 이제 뭐 5억에 낙찰됐다 미납이 되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보면은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있죠. 광주지방법원 유치권 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유치권자 성소. 그러면 들어가기 찝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판결을 봐야 돼요. 일단 판결을 보면은 아까처럼 무변론 선고, 피고가 놓다든지 판결 내용을 보니까 너무 허술해. 판결문이 한 10장 20장 돼갖고 막 공사대금 세금 계산서 이야기 나오고 내용 증명 나오고 막 일인 붙어야 이 재미가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소유자하고 서로 합의 쇼당해가지고 소유자 내 소송 걸 테니까 당신이 걸 테니까 예로 한 2억 3억 달라고 할 테니까 내가 뭐 고기만 끄떡끄떡 든지 노지 말하든지 알겠죠? 그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판결문이 있는데 불구하고 은행에서 기분 나쁘다 이제 경남은행에서 그러고 경남은 낙찰자답니다. 낙찰자도 마찬가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성소 판결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깰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깰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다 해서 너무 오히려 있다 하면은 더 떨어지죠. 좌우전 뭐 5억 있다고 5억 정도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그때 잘 검토를 해서 낙찰 받고 5억을 깨버리면은 정말 싸게 사는 겁니다. 네. 자, 24번. 그럼 뭐 유치권 신고 들어오면 은행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보통은 채권자
유동화회사나 은행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속에 아 저거는 유치권이 성립 안 하겠구나, 뭐 100% 아닌데 한 8, 90%는 성립 안 하겠구나 느끼면 됩니다. 이해가죠? 은행에서 뭐 유치권 되는 거를 성립 안 한다 이런 식의 배제 신청서 일 안 넣습니다. 나름대로 근거를 대고 대응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잘 맞아요, 은행 내는 것이. 자, 그러면은 이제 장기동 이름 뭐고 19에 2952 봅니다. 자, 우리 김포시에 걸린 주택을 낙찰받으려고 게 유치권이 나왔어요. 숫자는 좋죠. 49%니까 김포에 요거를 낙찰을 받으려니까 여기에 유치권 얘기 나옵니다. 유치권 밑에 중개소도 있네요. 중개소도 있고 뭐 그런 대로 물건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리치 파이낸스도 있고 뭐 쭉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유치권이 신고가 뭐 됐다 봅니다. 김포에 보니까 리치 파이낸스 공사대금 1억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이 있다고 신고 접되었으나 신청 채권자로부터 허위의 공사대금이 지난다는 사정으로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접수됐다. 자, 이리 보면은 자, 배제 신청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속으로 아, 뭐 괜찮겠구나. 그죠? 예로 이제 여기죠. 아마 여기서 낸 것 같아요. 여기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들어오면은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대부분. 자, 100% 문제되는 게 아니고 8, 90%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은. 그럼 먼저 은행에 가서 물으면 됩니다. 그 유치권 담당자 쓴 사람한테 이게 어째서 복사해 줄 수 있느냐. 복사는 잘 안 하겠죠. 그럴 때는 스마트폰 찍어 오다든지 그거는 찍으면 더 좋고. 자, 보자. 이런 거를 물어가지고 하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항도 알고 자 봅니다. 점유를 많이 해버렸죠. 이 점유를 이렇게 막 해버리면은 이거 안 됩니다. 유치권자가 피하기가 거의 90%입니다. 피할 확률이. 우리는 너무 좋다는 겁니다. 거의 다가구인데 거의 점유를 다 임차인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낮춰봐도 됩니다. 그렇죠? 그 다가구에 점유를 외부인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지가 점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뭐 임차인도 요거는 제가 보니까 유치권은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여기 붙었어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유치권은 내가 볼 때는 별 문제 없어. 알아보면 문제 같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것도 이제 잘 보세요. 네, 뭐 정말로 막 100을 부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1층에 조그맣게 뭐가 있는지 이제 건축물 여기 보면은 내용이 뭔지 내용이 보면은 뭐 이거 있네. 위반 건축물인데 무단 대수했다. 지상 2층 하여튼 5가구인데 8가구로 했다면 합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를 빼가 해주려고 하면은 얼마나 돈이 드는지 그런 걸 감안해보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 유치권보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 자, 이런 거를 어디다 창이 되겠다. 자, 위반 건축물은요, 여기에 5가구 있으면은 오른쪽 위에도 항시 5가구 있어요. 알겠죠? 그럼 혹시 여기에서 안 보이면은, 이거 잘 안 보이면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요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임차인은 10가구인데 요거는 5가구라면 좀 문제 있죠. 그런 겁니다. 임차인의 배당 요구한 거는 10가구인데 건축물 대장은 5가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자, 봅니다. 유치권 1심 패소, 2심도 패소. 유치권 판결문은 어디 있냐? 유치권 판결문. 유치권 판결문은 이 법원에 가면요, 어디 법원 마찬가지 아무 데 가면 됩니다. 법원에 가서 정보에 가셔갖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거. 선고된 거는 바로 그냥 한 5년 6년 됐죠. 6년 전부터 선고된 거는 바로 그냥 인터넷 1분 만에 출력이 돼 버리고, 위에 요 신청하는 거는 이제 2014년 연말까지는 요거는 하루 이틀 더 걸립니다. 시간이. 신청하고 뒷날 되면 보통 와요. 그럼 이제 밑에 끼는 바로 됩니다. 법원에 가서. 그럼 해당 법원에
이제 이런 번호 알아야 돼요. 마산지구라든지 이런 거를 알면은 됩니다. 그죠? 이런 거 번호를 알면은 이제 됩니다. 법원에 알면은 다 알 수 있다. 합천군에 요거는 막 보세요. 시간 안 되겠다. 19에 7200 19에 720 한번 봅시다. 자, 합천의 숙박시설인데 낙찰방 유치권이 신고됐다. 절반이 됐는데 아까 방금입니까? 아닌데 이 모텔입니까? 뭐고? 써놨죠? 유치권 막 써놨습니다. 써놨고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자, 이럴 때는 일단 이름을 외웁니다. 동진 CNC 세보 종합건설만 써놨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현황 조사서를 눌러가지고 일단 봅니다. 이게 뭐죠,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아, 이거는 땅이가? 이거는 뭐고? 아, 이거 두 개는 땅이고, 두 개는 땅 같고, 요거는 이제 건물이 있는 땅 같고, 그래요. 이종실 실장 만났다, 이 말이죠? 이리 되면은 여러분 불리합니다. 알겠죠? 여기도 같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알겠죠? 채무자 소식 들어오면 좋은데, 유치권 업체의 실장 이종실 여기 현장을 안내해서 점유를 잘하더라. 자, 요리하면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 좀 불리하구나. 알겠죠? 이제 유치권 하고 합의 쇼당해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 주는가? 해준대요. 해줍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낙찰자하고 유치권 신고한 사람하고 돈을 3억 준단 말이에요. 예로 줄 때는 판결문 줘요. 소송을 걸어라. 내가 인정해주면 되거든요. 거기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은 또 이게 세무서에 이것도 일단 되는 걸로 나왔어요. 되는 걸로 유치권자에게 합의한 금액이 양수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도움되느냐 낙찰자가 된다는 겁니다. 팔 때 그만큼 내가 3억을 추가 줬으니까 팔 때가 뭐 3억에 이제 조달 원가에 들어간다. 필요 경비에 봅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이어놨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신고한 유치권이 부정이 됐다 봅니다. 경매 뒤에 들어왔다. 안 된다겠죠? 자, 그런 거. 그 다음 2번입니다. 압류 효력 후에 들어왔다. 아까 했죠? 어짱구. 이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도급인 수급인 아니고 하청업체가 물건을 댔는데 이 업체가 유치권 주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대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대를 했다. 안 됩니다. 자, 상가 봅니다. 28번. 상가는 일체 뭐 집주인한테 원상 복구하겠다 자꾸 전세계약서 있죠. 이런 건 안 된대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원상 복구하기를 했다 하면은 요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 회복 조항이 있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유치권, 불상권, 부묘기저권 이런 거는 법률신문 가서 한 번씩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최근에 놓은 판례들이 기사가 돼야 읽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대부분의 종합법률정보 가서 보는 것보다는 이런 신문 기사를 읽으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간단하니까 좀 보셔갖고 법률신문 공짜입니다. 공짜. 최근에 우리 부묘기저권 있죠. 요거도 다 가면 있습니다. 그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에 공부가 좀 더 필요하신 분은 여기 강좌가 이게 쭉 있으니까 유튜브나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황경진 예로 33강, 83강, 316강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리 하시고 이제 지금부터 10분 쉬고 부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